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해보는 두 번째 동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하겠다고 비전을 선포하였으나 최근 2년간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투자가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TSMC는 2019년부터 2020년 기간 중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는데 반하여 삼성전자는 오히려 감소하여 1, 2위 간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그 기간 중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TSMC는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없는 넘사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측면에서 두 기업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고객은 글로벌 팹리스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글로벌 팹리스 업체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미국이 65%, 대만이 17%, 중국이 15%, 반면에 우리나라는 1%로 중국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대만과 중국을 합친 중화권은 32%이고 한국은 1%로 TSMC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대만계 미국인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엔비디아의 창업주이자 CEO인 젠슨 황과 AMD의 CEO인 리사 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회사의 업력을 보도록 할까요? TSMC는 1987년 설립되어 30년 넘게 파운드리만을 영위한 기업이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2005년에 출범하였으나 2017년에서야 비메모리 사업 부문에서 분리되어 본격적인 성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업력의 연수만 비교하여도 삼성전자가 열위입니다. 그런데 이 업력의 차이를 단순한 연수위 차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B2B 사업 이상으로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B2B 사업입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는 반도체 계획 단계에서부터 협력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원하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파운드리에게 설계도를 완전히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TSMC가 지난 30여 년 동안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고수했다는 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1위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받아왔다,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두 회사의 시설 투자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TSMC는 지난 4월 1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향후 3년간 113조 원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도 작지 않지만 TSMC의 투자 규모도 삼성전자에 비하여 엄청난 규모입니다. 연평균 투자 규모로 보면 삼성전자는 연 12조 원, TSMC는 연 38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의 마지막 승부처는 미세 공정 분야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전체 시장 점유율 차이보다 미세 공정 분야에서의 점유율 차이가 훨씬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인 장비가 EUV 장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EUV 장비 보유 대수가
파운드리의 미세 공정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EUV 장비 보유 현황을 비교해 볼까요? 2020년에는 TSMC가 40대, 삼성전자가 20대로 알려져 있고, 2021년에는 TSMC가 60대, 삼성전자가 30대로 안타깝게도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격차가 왜 쉽게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전 세계에 EUV 장비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딱 한 군데, 네덜란드의 ASML이며, 게다가 1년에 생산 가능한 대수가 40대에서 50대 사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장비인 거죠. 기술력 측면에서는 두 회사의 경쟁력이 어떨까요? 미세 공정 관련하여 10나노에서 5나노까지 두 회사의 개발 완료 시점을 비교해 보면 10나노에서는 TSMC가 2015년에, 삼성전자가 2016년에 개발을 완료하여 삼성전자가 1년 뒤졌고, 7나노에서도 TSMC가 2017년에, 삼성전자가 2018년에 개발을 완료하여 삼성전자가 1년 뒤졌으나, 5나노에서는 두 회사 모두 2019년에 개발을 완료하여 미세 공정 관련한 기술적 격차가 이제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세 공정만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중요한 기술적 지표인 트랜지스터 집적도, 단위 면적당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의 지표입니다. 이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보면 EUV 장비를 활용한 7나노 공정에서의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TSMC는 1억 1,600만 개로 삼성전자의 9,500만 개보다 많아서 트랜지스터 집적도 기준으로는 TSMC가 삼성전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정성적인 기준에서 한번 두 회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을 영위하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에 반하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도 영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파운드리 사업의 고객이 삼성전자 다른 사업 부문의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애플은 현재 TSMC의 고객이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잠재 고객입니다. 그러나 애플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스마트폰 A칩을 설계하는 퀄컴은 TSMC의 고객이자 동시에 삼성전자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도 엑시노스라는 자체 스마트폰 A칩이 있어서 퀄컴과는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팹리스는 반도체 기획 단계부터 파운드리와 협조 및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에 넘겨줘야 합니다. 파운드리가 팹리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면 팹리스 입장에서는 해당 파운드리와의 협력이 불편하겠죠. 경쟁 관계에 있는 고객이 의심의 눈초리를 떼고 삼성전자를 믿고 설계도를 넘기고 생산을 위탁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삼성전자의 한 사업 부문으로 남아있는 한 항상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준으로 일본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업체와의 협력 관계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소재와 장비의 중요성은 더해집니다. 이런 면에서
반도체 소재와 장비 강국인 일본 업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TSMC는 일본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일본의 R&D 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업체와의 협력이 지금보다 더 진전될 수 있을까요? 작금의 한일 정치적 관계로는 더 진전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준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어 보입니다. 오늘 언급한 7가지 기준을 다시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객사인 팹리스 업체들의 국적. 둘째, 두 회사의 업력. 셋째, 두 회사의 시설 투자 규모. 넷째, 두 회사의 EUV 장비 보유 대수. 다섯째, 두 회사의 기술력. 여섯째,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소재 및 장비 업체와의 협력. 모든 면에서 불리해 보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반전의 계기는 없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3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는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발주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단지 열심히만 해서는 1등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 판을 흔드는 방법이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판을 흔드는 방법으로 트랜지스터에 새로운 구조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기존 5나노 공정에서 사용했던 핀팩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고, 삼성전자는 도전자의 입장이다 보니 신기술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시도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2030년 글로벌 1위 비전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